세포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 수십 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온몸에 지금 다 세포로 다 구성되어 있죠. 내 몸을 이렇게 보세요. 보이세요, 세포? 네. 네, 내 몸은 그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세포가 분열되고 다시 생성되고 분열되고 다시 생성되고 하는데 이 유전자 재조합으로 인해서 진화를 한대요. 그런데 이 유전자 재조합으로 재조합이 이루어지는 세포가 두 가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세포와 무슨 세포가 있을까요? 성세포랑요. 네. 지세포. 생식세포 맞았어요. 생식세포 맞는데 하나는 면역세포.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는 건 생식세포와 면역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몸이 이렇게 수십 조개에 되어 있는 이 세포들로 계속 분열되고 이루어지는데 우리 몸 안에서 심혈관계, 신경계, 내분기계, 면역계 이 네 가지 체계가 끊임없이 연결독촉하면서 통합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서 있고 또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면역계에 대해서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 면역하면 딱 두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단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항원. 네, 답이 다 나와 있어서 너무 쉽죠. 항원. 항원하면 밑에 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균이나 기생충 또 꽃가루 같은 식물 성분들이 내가 아니잖아. 외부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항원이다. 쉽게 말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항체는 뭘까요? 혈액. 네. 그 항원에 딱 맞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딱 맞는 자물쇠와 열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항원과 항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항원이 이렇게 출현했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냐면 선천성 면역 반응이 먼저 일어납니다. 선천성은 바로 즉각적으로. 자, 그리고 그 후에 이 다른 책에서 보면 후천 면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적응 면역 반응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항원이 딱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는 1차 방어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재빠르게 가서 대시세포와 호중구 또 수지상세포가 이 항원을 먹어버려요. 이런 식세포들이 가서 이 항원을 먹는단 말이죠. 자, 이게 어떤 건지 뭔지 구분 안 해요. 무조건 비특이성으로 가서 정체가 뭔지 상관 안 하고 가서 우선 어떻게 해요? 먹어요. 먹고 어떤 걸 하냐면 씹어 쪼개서 요 항원 제시세포 이런 항원을 쪼개서 조각을 내서 알려주는 제시하는 세포들인 대시세포와 수지상세포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MHC라는 단백질에 여기 조각을 올려놔요. 나 이런 거 먹었어. 내 몸에서 이런 거 왔어. 야, 니들 알아야 돼. 하고 알려주는 거죠. 항원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제시하는 세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항원이 우리한테 들어왔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항원이 이제 우리 안에 뭔가 왔잖아요. 사이렌이 막 도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서 적응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항원 제시 세포를 통해서 이런 항원이 우리한테 들어왔구나 하면 적응 면역 반응에서는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좀 많이 어려워요. 세포 중재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체액성 면역 반응 이 두 가지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글씨들을 치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세포 중재 면역에서는 T세포가 활동을 하는데 T세포가 면역 반응을 직접 중재한다. T세포가 어떻게 해요? 내 감염된 세포 안으로 가서 걔를 확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포 중재 면역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T세포 중에 요게 이 이름이거든요. 같은 이름이거든요. 약자를 쓸 건데 T보조세포가 이 체액성 면역 반응의 이 B세포를 만드는 곳에 이 보조세포가 도와줘서 어떻게 하냐면 면역 글루불린을 분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 글루불린이 뭐냐면 항체예요. 아까 말한 그러니까 항체.
그 학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 항체, 딱 맞는 그 항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야기하는데 저자가 물어보는 거죠. 야, 세포들은 어떻게 서로 인식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신호를 전달해? 그리고 또 어떻게 신호에 반응하지? 세포는 왜 죽어?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말한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 중에서 적응 면역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반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원이 들어오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세포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야 이게 내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왜 네 거야 이렇게 막 인식을 해서 소통을 해서 정보를 가지고 항원을 식별하는 일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야 항원이 야 우리 저기야 딱 했으면 뭐가 돌아야 되죠? 네, 사이렌이 울어야 돼요. 경보기가 울어야 돼요.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경보기 역할을 해주는 그 분비물이 바로 사이토카인이라는 분비물이거든요. 사이토카인이 막 분비되면서 다 깨우는 거예요. T세포 깨우고 B세포 깨워서 막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전장터가 된다. 상제, 합체, 전장터가 돼서 막 반응을 하고 싸우고 전쟁터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다 끝났어. 폐허가 됐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죽은 세포 치우고 이런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우리를 생각하면 탄력성이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식의 단계에서 한번 볼게요. 자, 면역 세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전자 재배하는 세포가 두 가지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면역 세포다라고 하는 거죠. 면역 세포는 두 가지로 나눠요. T 세포와 B 세포로 나누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재배열을 하냐면 이 저자가 말을 해요. 영국에 복권 있잖아. 6자리로 1등을 조합하는 복권 있잖아. 그거 되는 확률보다 얘네들이 더 어때요?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의 면역 세포들이 분비되는지 좀 감이 오세요? 안 와. 복권 1등 방출된 확률보다 더 낮대요. 복권을 안 사와서. 네. 복권을 안 사오셨구나. 자, 이런 세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 중재 면역 반응에서 T세포를 만들어내고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는 B세포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 면역 반응에서 T세포가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흉선에서 만들어진다고. 우리 흉선에서 이 T세포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흉선 어딘지 여기네요. 아니 몸에 네, 짚어보세요. 그러면 B세포는 어디서 만들까요? 아까 선생님 결국 말씀하셨는데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게 B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마어마하게 계속 많이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면 큰일 나겠죠. 훈련을 받아야 돼.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강의할 때, 우리 강의 설 때 그냥 나 하고 싶어요. 책 읽고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 시간 안에 책을 읽어야 되고 또 훈련도 받으시고 계속 꼼꼼히 검토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서 강의하듯이 이 흉선에서 T세포가 골수에서 B세포가 계속 뭘 하냐면 훈련을 받는다라고. 어떤 훈련을 받냐?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상호 못 만났어요. 자, 그리고 또 무슨 교육을 받냐면 신체 내의 상호작용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세포들끼리 교류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네가 해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엄격한 통제된 환경 안에서 내 건지 내 건지 계속 알아챌 수 있어야지 바로 그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투입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다 살아남냐? 아니라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훈련 과정을 거쳐서 교육받은 세포들이 정확하게 프로그래밍 되면서 10%만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0%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나 살아남고 싶어. 야, 여기 우리 북클럽 공간에서 강의하면서 나는 여기서 살아남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써있어요. 다른 세포들과 상호작용하래요. 의사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정보를 잘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지 않는 세포는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세포만이 생존하게 된다. 우리 몸의 세포도 심지어 이래요. 훈련을 받고 해요. 그런데 내가 사회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몸에 아닌 조직 안에서 훈련 안 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그 과정 다 같이 겪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응 면역 반응의 핵심의 특징이 뭐냐면 정확하게 항원을 인식할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정확하게 항원을 인식해야 된다. 어떤 항원을 인식하냐면 T세포, B세포가 외인성 항원,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항원, 또 자신 안에도 항원이 있어요. 그것을 내 건지 외부 건지를 구별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자기, 심리학적 용어로 셀프, 아니면 비자기. 이것들을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식별하지 못할 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질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질병 치료인데 그러면 왜 나타나는 거야? 했을 때 세포 안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훈련되어서 성숙해서 나와야 되는데 미성숙했어. 미성숙한 세포들 때문에 이런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항원, 자기 항원과 닮았어. 외인성 항원과 내 안에 있던 항원 닮아서 항원성 모방 때문에 내가 헷갈려가지고 질병이 일어나기도 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유전자 재배열 말씀드렸는데 이 재배열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런 질병이 일어나는데 어떤 질병들이 있을까 찾아봤을 때 악성 종양이나 인슐린 의존 일형 당뇨병이나 백혈병들이 일어난다. 백혈병들에서 보면 이런 미성숙한 세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얘기한 의존 일형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안에 있는 콕사키 바이러스 항원하고 여기에요. 췌장의 베타세포랑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죠. 이 항원성 모방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 잘 인식하지 못해서 이런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항원이 돌아와서 대면했어. 대시세포가 가서 이렇게 항원을 제시해줬어. 그러면 이 세포 공격받은 세포가 죽어서 이 분비물을 낸 거, 항원 제시해준 것 때문에 막 사이렌이 돈다는 거예요. 무슨 사이렌이 돌아요? 큰일 났어! 내 몸에 저기 났어! 그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원 보유 세포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디로 움직이냐면 인파 장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파 장기가 바로 전쟁터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인파선 뭐 이렇게 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최초의 경보기를 울리는데 T세포, T 보조세포에서 어떻게 하냐면 항원을 인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렌을 울려. 그 사이렌을 울리는 사이렌 분비물이 바로 사이토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 세포와 세포가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큰일 났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너 지금 빨리 가서 뭐 만들어만 염증만해 이렇게 저거 막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대식세포, B림프구, T림프구, NK세포 등과 같은 면역세포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침입했을 경우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이 녀석들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백질로 된 신호물질을 생성하여 다른 면역세포들을 모으는 면역 촉진을 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면역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이토카인을 통한 면역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사이토카인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이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혈구가 면역기능 조절을 위해 분비하는 인터루킨,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반 세포가 분비하는 인터페론 알파 베타, NK세포나 T림프구가 분비하는 인터페론 감마, 면역세포를 감염 부위로 유인하는 케모카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 부위가 생기면 면역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증원군을 부르고 병원체와의 전투를 치르며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병원체들은 열에 무지 약한 편인데 때문에 백혈구가 분비하는 인터루킨 1이나 인터루킨 6라는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몸에 열이 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몸에 열이 나는 이유가 이렇게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로 인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항원에 딱 들어왔을 때 열나고 졸립고 막 하는 증상들이 바로 이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이토카인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많아요.
그 하위 범주로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터루킨과 인터페론이 있는데 인터루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와 세포끼리 계속 신호 전달하면서 야야 빨리 모여 빨리 지금 해야 돼. 야 너 빨리 저거 나가서 해 이렇게 소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루킨 2 같은 경우는 T세포들을 자꾸 모아요. 금지시켜서 계속 활동하게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인터페론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 면역을 강화한대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증식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입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속도를 조절해서 광고하듯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항바이러스가 지금 출현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면 이 면역 적은 면역 반응에서 이렇게 세포 중재 면역 반응에서는 아까 무슨 세포라고 말씀드렸죠? T세포. T세포 중에서도 독성 세포가 T 독성 세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내 세포 감염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세포니까 가줄게. 이럴까요? 알짤없어요. 가서 죽여요. 네, 여기 이게 T 독성 세포거든요. 바이러스 감염됐어? 알아차렸어? 사이토카인이 분비됐어? 그러면 바로 가서 내 세포든 정상 세포는 안 죽여요. 그런데 감염된 세포를 바로 죽여요. 자, 그런데 B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T세포의 하나의 일부인 CD4, 그러니까 C 보조 세포가 B세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항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하고 항원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복합체, 아까 자물쇠하고 열쇠 얘기했듯이 복합체를 만들어서 대식세포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작업이 무엇 때문에 되냐면 사이토카인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몸에는 이렇듯이 항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면역 글로불린을 만드는데 이 약자로 Ig라고 해서 5가지 종류의 이 Ig가 만들어진다.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이 IgA 같은 경우는 점막 부위에 있대요. 점막 부위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와 같이 상피 조직에 분비되어 있대요. 많이 있는 부분이 점막 부위에 있는 거예요. 이 글로불린이. 그런데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잖아요. 그러면 이 IgA가 계속 많이 생겨요. 과잉으로 생겨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고체 신령 같은 폭파세 이상이 생기는 질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IgD 같은 경우는 B세포 표면에 있대요. 그래서 B세포 수용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IgD다. IgE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제일 많이 관심 있는 분야일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만세포 후염기구 표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대요. IgE가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면서 IgE가 많이 분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알레르기, 아토피 반응 이런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적절히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IgG 같은 경우는 혈액 속에 많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면역 글로불린으로서 자발성 경화증이나 전신 혼돈성 난창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IgE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IgM 같은 경우는 혈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루푸스 같은 병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이 과다로 폭발할 때 이런 질병들이 일어나는데 또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런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다른 면역세포를 부르고 그 면역세포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또 다른 면역세포를 부르는 과정에서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된 경우 우리 몸의 면역 네트워크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급기야 면역세포가 병원체뿐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는 상태가 됩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발열, 근육통, 피로감 등을 느끼지만 증상이 심각한 경우 면역세포는 폐 조직을 손상시켜 체내 산소 공급이 마비되고 극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장기들도 손상되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1918년에 유행한 스페인 독감 당시 주요 사망 원인이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5천만 명 중 70% 이상이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젊은 사람들의 면역 기능이 노인들에 비해 더 좋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면역 기능이 좋은 사람에게 이상이 발생했을 때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분비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사이토카인 폭풍은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발병했을 경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 그리고 이 녀석들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이들은 암 치료를 위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사이토카인이 어느 정도로 분비되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질병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자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이제 세포들 죽고 여러 가지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리를 좀 해야겠죠.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세포에 대해서는 처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네, 세포 강의 해주시는 전문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네, 그분에 대한 제가 하려니까 머리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공부하다 보니까 집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 이유는 저주는 깨끗한 것 같아. 네, 이렇게 초토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전장터가 바로 세포 안에서 이렇게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세포들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 계속 반응해야 돼 그러면 큰일 나겠죠. 엄마들이 이런 거 많이 해요. 이제 저희 이제 추측 시간 10시 반이거든요. 10시 반 다가오면 제가 정리해 잘 준비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자 T 억제 세포가 그런 일을 한대요. T 억제 세포가 야 다가 면역 반응 그만해 중지시키고 사이토카인 계속 분비되려 그만 이제 그만해도 돼 억제시키고 또 여기 면역 글로불린 만들어내는 것을 멈추게 하면서 이제 조절하게 만든다라는 이 T 억제 세포들이 생산되면서 중지시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면역 반응을 누그러뜨리는 FAS라는 결합 단백질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 자연사를 이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FASL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표면에 맞아떨어지면서 죽여야 돼. 세포 죽여야 돼. 이게 딱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세포 FAS는 죽음을 부르는 수용체라고 표현을 해요. 죽음을 부르는 수용체인데 그러면 나쁜 거잖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너무 균형이 안 맞는 이런 상황에서 회복을 하려니까 이 FAS라는 결합 단백질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반응에 경감을 시키면서 상호 조절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포 자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죽게 하는 우리 신체의 능력, 면역 반응 중에 꼭 필요한 거야, 필수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혈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해봤더니 이 미성숙한 세포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 자연사에서 치워야 되거든요. 치우지 못하고 이게 계속 돌아다니게 할 때 정상 세포들을 도란시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면역 반응이란 거, 자, 암세포의 죽음, 어쩔 수 없네. 처절하게 싸우다 죽었으니 받아들여야지. 또 부자연스러운 세포들의 죽음, 그치? 대항해서 반응을 해야 돼. 그런 세포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손상되고 질병에 걸리고 쓸모없는 세포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된 면역 반응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인데요. 저자가 면역 반응은 대부분 이 세 가지를 거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식, 반응, 회복의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이런 인식, 반응, 회복의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 크리프의 그림의 생명나무처럼 계속 인식해서 반응해서 회복해서 계속 성장할수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면역체계다, 면역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세포, B세포, T세포는 휴지세포도 있지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이런 병원체가 항원이 들어왔었어. 그래서 이렇게 싸웠었어.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다음에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남긴다,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세포들은 수년간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대대로 그 밑에 대대로 이런 정보들을 남김으로 인해서 인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